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클래스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온라인 클래스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동영상 강의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차시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2쪽 준비학습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2학년 4반 친구들은 이미 여기 준비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4반 친구들은 뛰어넘어서 새로운 내용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분수에서 소수로, 소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내어라 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분수는 소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분수가 뭐냐라고 하면 A분의 B 꼴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분수라고 합니다. 그럼 걔네를 소수의 형태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자인 B를 분모인 A를 어떻게 해줘요?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쉽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10의 거듭제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주는 요거와 같은 케이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무한소수의 개념을 앞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무한소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요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분의 1이라는 분수를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방금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 분자 1을 분모 5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1을 5로 나누자라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그럼 1에 5가 안 들어가니까 0을 써주겠죠. 그리고 1 옆에 0을 만들어주면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은 0.2다 라고 써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5분의 1인데 5는 다행스럽게도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모가 10이 되죠. 그럼 얘는 10분의 2가 되어서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0.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하분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에서 기하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하분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인 분수가 되겠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약수가 1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입니다 라는 소리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들을 기약분수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수를 기약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 0.4라는 소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밖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분모는 10이겠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수 4를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존재하죠. 2라고.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라는 기하분수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면 0.25가 있어요. 그럼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니까 당연히 분모에는 100이 생길 거고요. 25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의 공약수는 25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4분의 1이라는 기하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1번하고 3번 요 두 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멈춰서 문제를 풀고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5분의 1은 5, 1이라는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 주어야 될까요? 2를 곱해서 분모를 10으로 일단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10분의 2, 0.2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풀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1 나누기 5로 아까처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을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풀었던 예제가 그대로 문제에 있는 사태가 생겼네요. 0.8을 이제 소수를 기하분수로 바꿀 건데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는 10이고요. 분자는 8이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얘는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개념으로 나온 건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이번에 소인수 분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인수 분해는 소수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소수가 뭐냐라고 하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2. 2의 약수는 1과 2밖에 없어요. 그럼 3은 어떨까요? 1과 3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소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숫자 1은 어때요? 우리는 소수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숫자는 1, 그 다음에 자연수 중에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2, 3, 5, 7 이렇게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수는 소수. 그 다음에 4 같은 숫자는 1, 2, 4 약수가 나와 1 말고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수를 합성수라고 해서 1 소수 합성수로 숫자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수는요.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건데요. 소인수 분해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4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수들의 곱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3, 5, 7 이런 수들을 기본으로 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2를 가지고 2로 나누어지죠. 그럼 24가 2로 나누어지면 얼마를 곱해주면 24가 되느냐? 1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해주면 되는 숫자를 써주시고요. 그럼 12는 또 2로 나누어지네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12가 돼요? 6을 곱해주면 12가 되죠. 그럼 6은 또 2로 나누어지네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6이 될까요?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3까지 오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3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숫자들만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4는 2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고 3은 하나가 있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다시 원래 교과서로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2번이 있죠. 그래서 문제 2번을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하고 3번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20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20은 2를 소수로 갖죠. 그리고 얼마로 나누어지죠? 10으로 나누어지죠. 즉 2하고 10을 곱하면 20이 되죠. 그럼 10은 다시 2로 나누면 얼마를 곱하면 10이 되나요?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5가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 3개만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2가 2개, 5가 하나.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을 소인수 분해해 볼 건데요. 90은 3으로 되겠죠. 물론 2로 하셔도 돼요. 2로 하셔도 되고 3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저는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이 30번 들어가죠. 그래서 3은 9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또 3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0은 2와 5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소수들을 전부 다 읽어주면 3이 2개, 2가 하나, 5가 하나죠? 당연히 2부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하나, 3 2개, 5 하나라고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 우리가 이제 진짜 2학년의 개념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우리 소수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소수라는 건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한소수는 뭐냐면 그냥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유한계일 때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0.111 해서 1이 100개 있어요. 셀 수 있죠. 100개. 그럼 유한소수예요. 당연히 0.1 소수점 아래 하나 있어요. 셀 수 있죠. 하나. 그럼 유한소수고요. 0.111 해서 1이 1000개 있어요. 셀 수 있어요. 1000개라고. 그러면 유한소수예요. 즉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셀 수 있는 개수만큼 있으면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무한소수는 뭐냐면 0.111 하는데 뒤에 끝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유한소수는 이렇게 끝나는 숫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유한소수인데 얘는 끝이 나지 않아요. 즉 계속해서 소수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 무한소수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무한소수는 바로 파이가 있죠. 3.14 1592 땡땡땡땡 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숫자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해요. 소수점 아래에 0 아닌 숫자가 무한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교과서에 소수점 아래 0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유한소수. 그리고 이렇게 땡땡땡땡 땡땡땡땡이 있어서 끝도 없이 소수점 아래 0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죠. 무한의 개념이 이제 처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안 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뭐 배웠어요? 자연수 배웠죠. 자연수에는 뭐 1, 2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연수를 포함하는 수의 집합으로 정수를 배웠을 거예요. 정수에는 숫자 0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이제 음수의 개념이 도입이 되죠. 그리고 정수를 포함하면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어떤 숫자를 배웠어요?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리수에는 뭐 당연히 3분의 2 이런 숫자도 있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소수를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면 그냥 개념치 마시고 부호는 그대로 쓰고 숫자 3분의 2만 소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볼 건데 분수를 나눗셈 해서요. 소수를 구하고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1번 하고요. 3번, 2번 할까요? 2번 이렇게 두 문제 해볼게요.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6분의 5를 먼저 해볼 건데 5를 6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겠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0.50이 되겠죠. 그럼 6, 8에 40, 8, 20이죠. 그러면 6, 3, 18, 20이죠. 6, 3, 18, 20이죠. 뭔가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 얘는 0.8, 33, 땡땡땡이라고 해서 무한소수가 됩니다. 직접 나누어서 구해보시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6분의 3은 3을 1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0.30이 됐어요. 그럼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14가 됐죠? 그러면 14에 0을 써주세요. 그럼 몇 번 들어갈까요? 8번 들어갈까요? 16 곱하기 8 해볼까요? 옆에 연습장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8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128 그러면 12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7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럼 16 곱하기 7 해봤더니 1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80이 되고요. 그럼 5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딱 80으로 떨어지네요. 그럼 얘는 딱 떨어져서 이제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요. 0.1875 소수 4자리에서 끝나죠? 그러면 이러한 소수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유한소수라고 해줘야 되죠. 소수점 아래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유한소수 이렇게 구해볼 수 있었고 3번, 4번은 여러분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14페이지로 와서요. 우리 소수에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가 있다 라고 방금 했어요. 그러면 무한소수는요, 다시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 라고 하면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누어집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나뉘어서 소수가 나뉘어지는데 그럼 순환소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순환한다. 순환한다. 뭔가 돌고 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자면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순환소수에는 0.999 이렇게 가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9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 9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환하는 마디라고 해서 순환마디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제 숫자를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999999 어차피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써? 귀찮잖아요. 그래서 0.9 쓰시고요. 위에 뭘 찍어주시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0.9 땡은 0.999999라는 순환소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좀 풀어볼게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0.1, 25, 25, 25 이렇게 가는 소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순환 마디를 찾을 때는 소수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5252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에 가장 가까운 뭐가? 25가 반복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순환 마디는 2, 5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사이 콤마 쓰지 않아요. 그 숫자 두 개를 연속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네를 기호로 간단히 쓰고 싶다. 그럼 0.1은 반복되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2하고 5는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이 시작되는 거 위에 점, 끝나는 거 위에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좀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요. 0점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2점.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2는 소수점 앞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소수점에서 가까운 숫자부터 반복되는 걸 봤더니 뭐가 반복돼요? 435가 반복되죠? 이 435가 바로 뭐예요? 순환 마디라는 거고요. 그럼 반복되는 애를 가지고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435를 쓰시죠. 그럼 4하고 3하고 5에 전부 다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4와 끝나는 5에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환소수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뿐만 아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파이죠, 파이. 앞으로 자주 볼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와서 보면 무한소수 중에서 0.666666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아이나 0.363636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것들을 소수점 아래에서 어떤 자리부터 배열이 끝없이 대풀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환소수라고 하고요. 대풀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순환마디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예를 들어서 순환소수 7.2152525 이렇게 반복되면 순환 마디는 뭐라고 써요? 215라고 쓰고요. 표현법은 이렇게 됩니다. 방금 예를 들어준 것하고 똑같죠. 그럼 밑에 있는 이 표를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요 옆에 주의사항 있죠? 요거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항상 소수점에서 가장 가까운 수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순환 마디가 뭐가 돼야 돼요? 9, 3이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해주면 0.493 해서 93이 반복되는 거지 39라든가 939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은 전부 다 풀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뭐만 풀어볼까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까요? 3번, 4번은 여러분들 꼭 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8.141414 땡땡땡이죠. 그럼 얘는 8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14가 반복되죠? 그럼 순환 마디는 14가 되겠고 표현법은 시작점 1과 4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단 마디, 일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콤마 절대 쓰지 마시고 연속된 숫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고요. 부호 그대로 쓰시고 반복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디가 반복되나 봤더니 374 여기가 반복되나요? 그러면 0.374 하면 시작인 3회 점, 4에 끝나는 4회 점 이렇게 쓰시고 순환 마디는 374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하고자 했던 순환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런 개념이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하자면 교과서 페이지 21쪽에 1번 문제랑요.
페이지 22쪽에 6번 문제가 오늘 학습한 내용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이 끝나면 이 문제 2개를 풀고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